K2 흑표 전차는 최신형 3.5세대 전차로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입지를 구축했습니다. 우리 육군의 주력 전차로 자리 잡은 데 이어 기술 수출로 탄생한 알타이 전차는 튀르키예의 차세대 주력 전차로 배치될 날이 머지않아 한국의 수준 높은 방산 기술이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기록적인 양의 K2 전차를 주문함에 따라 K방산 전성 시대는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의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은 K2 흑표 전차의 폴란드 수출과 관련해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라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의 M1A2 에이브럼스 전차와 독일 레오파르트 2 등 세계 유수의 전차들은 개량 작업을 통해 3.5세대 전차로 거듭났는데요. 하지만 이들 전차는 1970년대 첫 개발이 이뤄진 만큼 2000년대 개발한 K2 전차이어야말로 최신형으로 양산한 진정한 3.5세대 전차라는 평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K2 전차는 2020년 3월 미국 군사 전문 매체 밀리터리 워치 매거진이 세계 전차 순위 1위로 선정하는 기염을 토했는데요. 이 밖에도 K2 전차는 국제 무대에서 많은 기대와 주목을 받고 있어 한국 방위 산업의 위상을 올려주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2003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11년의 개발 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 양산과 전력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동성 측면에서 1500마력 엔진을 탑재한 K2 전차는 55톤이 중량에도 최대 시속 7km로 주행할 수 있는데요. 또한 보기륜이 컴퓨터에 의해 독립적으로 통제되는 고성능의 암내장형 유기압 편수 장치를 탑재해 주행 시 진동과 충격을 흡수하고 차체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는 다양한 환경에서의 기동을 보장함에 따라 기동 사격의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수 장치의 경우 시속 40km로 급경사를 넘는 수준의 높은 야지 기동성을 갖췄는데요. 이러한 성능은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해 승무원들이 피로를 줄여 전투 효율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현수 장치를 활용해 차체의 앞뒤와 좌우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것도 K2 전차의 특징으로 잘 알려졌습니다. 해당 기능은 차체 전체를 낮춰 은폐할 수도 있으며 주포의 고저각 범위를 넓힘으로써 여러 지형에서 효과적으로 적을 요격할 수도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한반도 지형과 기후가 아니더라도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K2 전차는 장포신으로 명중률과 관통력을 높인 55구 경장 120mm 주포로 무장했는데요. 그리고 목표물을 자동 추적하는 사격 통제 장치를 도입해 공격력을 획기적으로 높였습니다. 이에 목표물이 예상 위치의 모습을 드러내면 즉각 사격으로 제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동 추적 장치는 사격 목표가 엄폐물 등으로 모습을 감출 경우 이동 패턴 등 각종 정보를 계산해 주포가 예상 위치를 조준하게 하는 장비입니다. K2 전차가 미국과 독일의 3.5세대 전차와 차별화된 기술은 바로 자동장 전장치입니다. 해당 장치는 초탄 발사 후 후속탄 발사까지 6초 미만의 시간이 걸려 분당 10발의 포탄을 발사할 수 있는데요. 기존의 수동장 전방식의 전차는 숙련된 탄약수가 임무에 투입돼도 분당 7발을 넘기기 어렵고 전투가 길어진다면 피로로 인해 속도는 더욱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K2 전차는 자동장 전장치로 전투 환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부가적인 문제까지 해결해주니 K2 전차가 전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를 알겠습니다. 날아오는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해 복합연막탄을 발사하고 자동으로 유도 범위를 벗어나는 소프트킬 방식의 능동방어 장치와 방어용 레이더, 그리고 레이저 경고 장치를 갖춰 생존력을 높인 것도 K2 전차만의 강점입니다. 개발 단계에서는 적이 발사한 대전차 미사일을 직접 요격하는 하드킬 방식의 능동방어 체계도 공개되었으나 여러 이유로 양산형 K2 전차에는 탑재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나 향후 K2 전차의 업그레이드가 진행된다면 해당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어 실망하기는 이르다는 목소리입니다. 이는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K2 전차의 수출 확대를 위해 현대로템은 수출 대상 국가의 요구사항과 여건, 지리적한 경적 특성에 최적화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폴란드 수출용 전차는 신속한 납품을 위해 우리 육군이 사용하는 전차 설계를 변경한 K2계 필러 180대, 요구사항을 반영해 설계 생산할 폴란드형 K2 전차인 K2PL 등 두 가지 사양으로 납품이 진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향후 중동국가 수출을 염두에 두고 폭염에도 전차를 운용할 수 있게 파워팩의 냉각 성능을 강화하고 특수 고무 재질의 궤도를 장착한 특화 모델을 선보이는 등 현지 맞춤형 사양 적용 노력을 이어나가는 중입니다. 이렇게 탁월한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K2 전차의 첫 수출은 기술 수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난 2008년 방위사업청과 현대로템은 4억 달러 규모의 한티르키예 전차 개발 기술 협력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계약의 주요 내용은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현대로템 등 국내 주요 방산업체가 함께 개발 중이던 차기 전차 K2 흑표의 기술을 튀르키예에 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한국은 체계종합과 주포방호 시스템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시제품 내대 생산기술료와 부품 제작비, 20여 명의 연구인력 지원 등을 2015년 4월까지 제공키로 했는데요. 초기 개발 단계에 소요되는 부품이 절반가량은 한국산이 활용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튀르키예 차기 전차 개발 사업 수주전에서 현대로템의 K2가 독일의 레오파르트2와 프랑스 이르클레르 등 전통의 방산 강국들의 전차와 경합을 거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돼 이목이 집중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탄생된 튀르키예의 차기 주력 전차가 알타이입니다. 알타이 전차는 흑표와 달리 자동 장전 장치를 채용하지 않았으며 보기륜이 한 쌍 더 많은데요. 무게도 10톤가량 더 나간다는 차이점도 있으며 포탑 상부에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적용된 기관 총과 유탄 발사기 등을 장착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2 전차의 첫 수출이 튀르키예로의 기술 수출이 이루어졌다면 지난해 이루어진 폴란드로의 K2 전차 수출은 완제품 전차의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겠습니다. 1984년 최초의 한국형 전차인 K1을 개발한 이후 38년 만에 완제품 전차를 수출하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 현대로템은 상반기에 K2 전차 18대를 폴란드에 보내 올해 약속한 물량을 모두 인도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현대로템이 폴란드에 보낸 K2 전차는 총 28대로 무기 인도까지 수년이 걸리는 미국과 독일에 비해 확실한 강점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폴란드 수출 물량은 납기를 3개월씩 앞당겼는데요. 글로벌 방산업체 중 신품 전차를 조기 출고하는 경우는 흔치 않아 폴란드로부터 아주 높은 신뢰를 얻었다는 의문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K2 전차의 활약상을 알게 된 외국인 반응 소개해드리겠습니다. K2 전차는 유압식 서스펜션과 자동 장전과 우수한 주행 성능, 목표물을 조준하고 주행할 수 있는 최첨단 통제 시스템이 있어. 그리고 한국은 오랫동안 전차를 개발해온 국가라 더 무서운 무기가 많을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것만 이 정도니 말이지. 한국의 전차의 성능은 미국과 독일을 이긴 것 같아. 워낙에 강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으니 말이지. 한국은 도대체 언제 저런 무기들을 만들었던 것일까? 정말 믿기지 않는 일이라니까. 한국의 전차들은 러시아와 싸워도 이길 것 같아. 다들 우크라이나에서 확인했겠지만 러시아 전차들은 무기력하게 파괴되었잖아. 그래서 아마 내 생각에는 한국이 러시아를 이길 날이 곧 있으면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한국에는 K2 전차가 엄청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까지 드네. 한국 엔지니어들의 저렇게 뛰어난 설계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아마 그래서 오늘이 한국이 있는 것인 것 같아. 한국은 내가 이해하기 너무 어려운 나라야. 미국과 독일의 전차는 비싸고 인도되는 속도도 느리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르지. 그리고 한국은 가격도 싸고 성능은 미국 버금가서 전 세계가 환호하는 이유야.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라니까. 앞으로 얼마나 강력한 무기를 만들어낼지 상상조차 가지 않아. 무기는 자기 목숨을 맡기고 사용해야 해서 믿음이 중요한데 한국산 무기는 믿음이가. 워낙에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전 세계에 공개되었으니 말이야. 한국은 정말 훌륭한 나라인 것이 또 한 번 증명되었어. 근데 나는 한국이 기술 이전을 안 했으면 좋겠어. 나중에 뒤통수 맞을 수 있으니 말이야. 하지만 한국이 기술을 이전해주는 것을 보면 아마 더 강력한 무기가 있어서 그런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오늘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칠 텐데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